네, 지난 시간에는 뭐뭐를 배웠냐면 품사가 도대체 무엇인지, 품사는 어떤 단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이며 그 성질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 8가지 품사들 중에 명사, 대명사, 동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나머지 5개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지난 시간에는 동사가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맞죠? 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려워했던 형용사, 부사, 전치사에 대해서 다룰 예정이니까 꼼꼼하게 잘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갑니다. 자, 영어를 좀 공부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이 형용사부터 조금씩 어려워하고 포기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영어 문법책을 봤을 때 형용사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명사의 크기, 성질, 태도, 색깔 등을 표현하는 수식하는 애를 형용사라고 한다. 이 얘기 들으면 어때? What the fuck? 뭐야? 안 하고 싶잖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형용사는 꾸며주는데 꾸며준다는 건 뭐야? 결론부터 한번 얘기해볼게. 형용사는 잠시만. 자, 형용사는 뭐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명사를 수식해줍니다. 그러면 선생님 수식이 뭐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지? 수식은 얘들아 꾸며준다는 거야. 선생님 꾸며주는 게 뭔데요? 꾸며준다는 건 수식이라는 거야. 근데 수식이 뭔데요? 꾸며주는 거야. 무한 도돌이야. 자, 영어에서 꾸며준다. 자, 꾸며준다라는 한국말을 한자로 바꾼 게 수식이야. 수식을 꾸며준다고 표현하면 다시 바꿔 설명하면 이해할 수 있을까? 없겠지? 자, 영어에서 꾸며준다, 수식한다라는 건 도대체 뭐냐면 이걸 알려줄게요. 자, 얘네는 자세하게 설명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얘기는 형용사는 뭘 수식하고 뭘 꾸며준다고? 명사를. 그 얘기는 무슨 말이야? 형용사는 어떤 명사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돼요? 네. 예를 들어 지금 제 앞에 하나 둘 셋 넷 다 7명의 학생들이 지금 앉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7명한테 얘들아 꽃 생각해봐 라고 한다면, 자, 꽃이라는 단어의 품사는 뭐죠? 명사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생긴, 이런 비슷하게 생긴 애들을 우리는 이름을 붙인 거니까 뭐라고? 꽃이라고. 잘했습니다. 선생님이 꽃이라는 명사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던져줬어요. 꽃 생각해봐 라고 한다면 저를 포함한 여기 8명이, 그리고 이걸 듣는 여러분들도 생각하는 꽃의 범위가 굉장히 클 거야. 환희 무슨 꽃? 아니, 대표적으로 하나 얘기해볼까? 어떤 꽃? 진달래, 장미, 해바라기. 벌써 3명 다 얘기한 꽃이 달라요.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명사 하나를 줬을 때는 이 꽃이라는 명사의 크기가 굉장히 넓어서 다양합니다. 맞습니까? 네. 근데 제가 여기서 얘들아 이번에는 그냥 꽃이 아니라 빨간 꽃을 한번 생각해 볼래? 라고 한다면 거의 대부분의 학생은 뭘 생각? 하나 둘 셋 장미. 그렇다니까. 자, 꽃이라는 명사 앞에 빨간이라는 단어를 추가했더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생각의 꽃의 범위가 어떻게 됐어? 좁아졌어. 좀 더 자세해졌어. 하나 더 해볼까? 얘들아 이번에는 뭔 꽃? 노란 꽃을 한번 생각해볼까? 그럼 비슷할 거야. 하나 둘 셋 해바라기. 전혀 짠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자, 노란이라는 단어를 추가했더니 또 꽃의 범위가 어떻게 됐어? 좁아졌어.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야? 꾸며준다, 수식한다라고 하는 거야. 빨간 꽃, 노란 꽃에서 지금 빨간, 노란이라는 애가 뭘 꾸며주고 있어? 명사, 꽃을 꾸며주고 있어. 그렇다는 얘기는 형용사가 뭐라는 거야? 빨간, 노란에 해당하는 애들이지.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네. 수업 시간 했으니까 여러분들 바로 답이 나올 텐데, 자, 형용사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야? 빨간, 노란에서 찾아볼까요? 시작. 그렇죠. 선생님 수업 시간에서 말했습니다. 뭐로 끝난다? 이은으로 끝난다. 빨간, 노란 이런 것들을 우리는 형용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걸 이해했다면 여러분들 제가 하나만 던져볼게요. 날씨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들이 뭐 있을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 형용사는 뭐로 끝나요? 니은으로 끝나요. 자, 요즘 더운 날씨, 해가 쨍쨍 쪄, 화창한 날씨, 비가 오네, 흐린 날씨, 추운 날씨, 쌀쌀한 날씨, 이런 것들이 싹 다 뭐라는 거야? 형용사라는 거지, 그치? 커피를 한번 꾸며볼까? 맛있는 커피, 시원한 커피, 달달한 커피, 이런 것들이 싹 다 뭐라는 겁니까? 형용사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좀 이해가 쉽게 되셨을 것 같아요. 됐나요? 좋아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flower, 꽃인데 어떤 flower? red flower. 자, 빨간 꽃. 그럼 여기서 형용사는 red. 노란 꽃. 시작. yellow flower. 그럼 yellow가 형용사. 됐나요? 네. 됐습니다. 형용사 끝났습니다. 쉽게. 다음은 형용사가 뭐가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사람 지금 뭐 하고 있어? happy. 그러면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행복하다가 아니야. 행복한. 다음. 지금 어때? 사과는 어떤 사과야? 빨간 사과. 그렇지. 빨간. 다음. 이 친구 똑똑한 아이. 다음. 제목이 아름다운 세상이네. 그 world인데 어떤 world야? 아름다운. 그럼 아름다운 영어로 시작. beautiful. 자, beautiful world. 잘했어요. beautiful. 아름다운. 해가 쨍쨍 지는 sunny. 화창한. 자, 이런 것들이 형용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부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저찌해서 형용사 했다. 이제 부사해야지. 부사도 많은 친구들이 도망가요. 책을 보면 부사를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써요. 부사는 문장 전체,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를 수식한다. 그럼 또 뭐라고 해? What the fuck? 할 거야. 자, 부사는 많은 것들을 꾸며주는데 일단 여러분들 수준에선 동사를 수식한다. 뭐라고? 동사를 수식한다라고 알아두십시오.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사는 많은 것들을 수식해 주지만 일단은 동사를 수식한다라고 알아주세요. 자, 수식이라는 건 뭐였어요? 꾸며준다. 수식한다, 꾸며준다는 뭐였어요? 자세하게 설명해준다. 자, 그러면 부사는 어떤 일을 하는 애야? 동사를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거. 그러면 동사 하나 예시 한번 줘볼게. 예를 들어 걷다. 자, 얘들아 저기 끝에서 여기까지 걸어와봐 라고 한다면 걷는 애들의 속도가 다 다를 거야. 어떤 친구들은 느리게 걸어올 거고 어떤 애들은 빠르게 걸어올 거야. 맞지? 네. 그런데 선생님이 얘들아 빠르게 걸어와봐. 자, 지금 뭐라고 그랬어? 빠르게 걸어와봐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다 엉덩이 실룩실룩 흔들면서 빨리 걸어올 거야. 오는 속도가 비슷할 거야. 자세하게 설명해줬습니다. 맞아? 네. 근데 여기서 얘들아 이번에는 느리게 걸어와봐 라고 한다면 니네 다 옆에 친구들보다 느리게 가려고 비슷하게 느리게 올 거야. 그치? 네. 이런 것들이야. 예를 들어 먹다. 어떻게 먹어? 맛있게 먹다. 자, 눈치 빠른 친구들은 벌써 눈치챘을 겁니다. 부사의 공통적인 특징이 지금 뭐가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100%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뭐뭐하 개로 끝나면서 뒤에 나오는 동사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준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됐나요? 네. 자, 요 정도.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자, 부사가 어떤 애들이 있는지. 자, 어때요? 빠르게. quickly. 빠르게. 자, 요것도 하나 알아가십시오. ly로 끝나는 애들은 대부분 뭐다? 부사입니다.
조금 더 잘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팁을 하나 드릴게요. ly로 끝나지만 부사가 아닌 것이 있습니다. friendly. 요거는 친근한이라는 뜻이에요. 자, 지금 뭐로 끝났나요? 예. 그러면 이제 제가 안 알려드려도 이 친구의 품사를 알 거야. 얘 품사 뭐야? 형용사. 잘했어. 얘는 ly로 끝났지만 형용사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네.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먹어? 맛있게. deliciously. 자, 여기서 ly를 빼볼까? delicious. 뭔 뜻이야? 품사가 뭐라? 형용사. 잘했어. 눈치 빠른 친구도 알 거야. 자, 이거는 부사가 요런 느낌을 갖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거는 그냥 가볍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다다음 강의 할 때마다 요거에 대해 설명해 주겠습니다. 지금은 크게 신경 안 쓰고 넘어가셔도 되겠어요. 대망의 전치사입니다. 자, 전치사. 전치사는 영어를 좀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어려워하고 조금 실수가 많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냐면 한국어에도 전치사가 있고 영어에도 전치사가 있지만 한국어의 전치사 시스템은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영어 문법을 배울 때 전치사를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제가 어려워하는 부분만 찝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전치사가 뭐가 전치사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치사는 품사인데 어떤 품사냐면 전치하는 품사래. 전치가 뭐야? 전이 뭐냐면 그렇지. 앞전. 치는 위치라는 뜻이야. 자, 그럼 전치사는 품사인데 어떤 품사라는 거야? 앞에 위치하는 품사를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야? 전치사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항상 뭐라고 그랬어? 질문을 던지란 말이야. 어디야? 그렇지. 전치사가 앞에 위치하는 거라고요? 하고 넘어가면 뭘 생각해야 돼? 어디 앞에 위치한 게 전치사입니다. 맞습니까? 네. 자, 전치사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전치사는 항상 뒤에 뭐가 온다? 명사가 온다. 자, 전치사를 왜 우리는 전치사라고 하냐면 명사 앞에 위치하기 때문에 전치사라고 해요. 이해됐습니까? 네. 자, 일단 이것만 알고 가도 성공. 그러면 전치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자, 사과가 박스 안에 있네요. 지금 뭐야? 박스 안에. 자, 박스라는 명사와 함께 등장하는 거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맞죠? 네. 자, 어디 안에 해당하는 표현 뭐 있나요? 인.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전치사 중에 하나죠. in, 뭐뭐. 박스 위에 붙어 있네요. 박스라는 명사 위에 있어요. 자, 얘를 뭐라고 할까요? on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on, 뭐뭐 위에. 박스 옆에 있네. 옆에는 두 가지 전치사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next to, 하나는 beside라는 전치사 있습니다. 뭐뭐 옆에. 자, 얘네들 다 뒤에 뭐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명사가 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네. 왜? 명사 앞에 위치한 애들이니까. 맞습니까? 네. 다음. 예. 박스 앞에 있네. 어디 앞에 in front of 라는 전치사 있습니다. 다음. 박스 뒤에 behind 다 들어봤을 거야. 하나 더. 박스가 두 개 있는데 박스 사이에 between 들어봤을 거죠? 아, 네. 다음. 박스 밑에, 박스 아래에 under. 박스 주위에, 뭐뭐 주위에 around. 자, 요런 전치사들이 있는데요. 자, 선생님이 전치사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전 시간에 한 번 안 지웠는데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in 복습 한번 해볼게. in 뭔 뜻이야? 뭐뭐? 안에 on 뭐뭐? 위에 옆에 Next. next to 그다음에 beside 뭐뭐 사이에 between 뭐뭐 주위에 around 뭐뭐 아래에 under 이런 표현들 그다음 뭐뭐 앞에 in front of 이런 것들 지금 봤는데요.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표현은 이거죠. in, on, at에 대해서 굉장히 헷갈려합니다. 자, 이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in, on, at.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뭐 안에, 뭐뭐 위에, 뭐뭐에 라는 뜻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날짜와 함께 쓰일 때 굉장히 헷갈려해요. 그 이유는 무슨 말이냐면 왜 그러냐면 in도 날짜랑 쓸 수 있고 on도 날짜랑 쓸 수 있고 at도 날짜랑 쓸 수 있어. 기준이 뭘까? 기준은 on에 두세요. 어디에 두라고요? 자, on 뒤에도 날짜가 올 수 있는데 어떤 날짜가 오냐면 하루 단위의 날짜가 옵니다. on 뒤에는 뭐가 온다고? 하루 단위가 와요. in은 하루보다 넓은 기간의 날짜가 옵니다. 자, in은 하루보다 큰, 오케이? at은 뭐겠어? 하루보다 작은 애들, 그렇지. 하루보다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올해 몇 년도예요? 2025년이야. 자, 2025년은 하루보다 커요, 작아요? 커요. 그러면 in, on, at 중에 in 2025야, on 2025야, at 2025야. 하나, 둘, 셋. in 2025. 오케이? 2025년에 라고 한다면 on, at은 하루보다 또는 하루보다 작은 단위에만 쓰기 때문에 하루보다 큰 연도는 뭐라고 해야 된다? 조금씩 느낌 와요? 네. 예를 들어 일주일에 자 일주일 하루보다 커요? 하루예요? 하루보다 작아요? 하루보다 커요. 자 그럼 in a week, on a week, at a week 어떤 걸 써야 될까? 이. in a week. 잘했어. 오늘 몇 월 며칠인가요? 6월 며칠이야? 22일이야 벌써? 자 6월 22일에 자 하루야? 하루보다 커? 하루보다 작아? 하루야. 그러면 표현을 뭘 쓸 거야? on. Great. 그거야. 하루보다 작아. 하루보다 작은 건 뭐가 있을 수 있을까? 그렇지. 지금 몇 시야? 지금 5시라고 쳐볼게요. 5시가 다 돼갔네요. 그러면 in 5 o'clock, on 5 o'clock, at 5 o'clock. 하나 둘 셋. at 5 o'clock. 됐어요? 됐습니다. 문제 없겠죠? 그런데 예외가 또 있어. 자, 예외를 알려줄게. 별거 아니야. 하루에 끝나는 것들이니까 예를 들어 생일 영어로 birthday 좋아.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데이. 자 지금 하루인데 그쵸? 네. 다 뒤에 뭐로 끝났어요? 이렇게 하루라고 찍혀져 있는 요런 데이 있는 표현들은 on과 등장을 합니다. 네.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마스 데이라고 안 하고 그냥 크리스마스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네. 그럴 때는 s를 써요. 자, 예외. 똑같이 하루여서 오늘 쓸 것 같지만 기념일이나 공휴일 같은 애들은 day가 안 붙으면 s를 씁니다. 어떻게? at Christmas. 오케이? 새해 New Year's Day. 맞아? 그러면 day가 붙었지. 그럼 on New Year's Day, at New Year's Day. 하나 둘 셋. on New Year's Day. 그렇지. day로 끝나니까.
그러면 데이가 빠졌어요. 그 New Year 그러면 자 on New Year, at New Year 하나 둘 셋. at New Year. Great. 이제 좀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네. 자 in, on, at 기준은 뭐다? on이다. on은 하루. in은 하루보다 큰 거. 왜? 뭐뭐 안에 있는 거니까. 그렇지? 네. at은 어디에? 라는 특정한 거니까 하루보다 작은 범위일 때 쓴다. 그리고 하루일 때는 on을 쓰는데 공휴일이나 어떤 쉬는 날에 쓰는 표현 같은 경우 day로 끝날 때는 on을 쓰지만 day가 없는 경우는 at을 쓴다는 거 예외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거의 다 끝났어요. 품사. 지금 전치사 했고요. 다음은 접속사, 감탄사 정도만 하면 되는데 감탄사는 나중에 선생님이 수업하면서 다룰 예정이고요. 접속사만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속사는 품사인데요. 어떤 일을 할까요? 이름에서도 알다시피 뭐야? 접속시켜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친구들은 접속사가 뭐야? 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접속해주는데 뭐와 뭐를?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애가 접속사예요, 선생님. 맞지만 선생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선생님한테 배운 여러분들은 문장과 문장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동사와 동사를 이어준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네. 그 얘기는 무슨 말이야? 문장이 되려면 뭐는 꼭 있어야 돼? 동사는 꼭 있어야 돼. 주어는 없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잘했어. 그 얘기를 더 쉽게 얘기한다면 영어에서 필수적인 요소는 뭐라는 거야? 동사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접속사는 서로 다른 동사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거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다 보면 별거 아니구나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접속사가 동사와 동사를 이어주는 애들이다라는 거. 뭐가 있냐면 이렇게 있어요. and, but, or, because, so, although 등등등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렇게 적어놨어요. 자, and 무슨 뜻이야? 시작. 그리고 but 또는 그러나 or 또는 because 뭐뭐이기 so 그래서 although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번 3학년들 시험에서 많이 나오죠? 예 맞아요. 꼭 기억해 놓으셔야겠죠. 이런 애들은 동사와 동사를 이어주는 애들이다.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런 접속사들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 동사 하나 있고 뒤에도 뭐가 있다라는 거야? 또 다른 동사가 하나 더 있다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네. 접속사가 하나면 동사는 몇 개일까요? 두 개겠죠. 그렇죠? 네. 접속사가 두 개라면 동사는 몇 개일까요? 세 개겠죠. 맞죠? 네. 그것들 간단한 거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요거 했으면 다음엔 이제 자, 이렇게 해서 뒤에는 감탄사가 있는데요. 감탄사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랑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감탄사를 제외한 나머지 7개 품사를 알아보았는데요. 한번 빠르게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품사라는 것은 단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이다. 품사는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자, 그 품사들은 8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명사. 명사는 어떤 품사? 이름을 나타내는 품사였다. 맞아요? 네.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해 주는 거. 언제 대신해 준다? 명사가 그렇지. 어떤 명사가? 같은 명사가 반복될 때 대신해 준다. 맞습니까? 네. 그 다음 우리가 배웠던 거 동사. 자, 동사는 총 몇 가지? 세 가지. 어떻게 시작? 비동사, 조동사, 이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 동사. 일반 동사는 다시 몇 가지? 두 가지. 어떻게 시작? 자동사, 타동사. 구분하는 기준은 목적어 있냐 없냐.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 게 타동사, 없는 게 자동사. great. 자, 비동사 현재형으로 시작. am, are, is, am의 과거형 was, was, are의 과거형 were, is의 과거형 was. great. 조동사는 동사를 도와주는데 어떻게 도와줘? 뜻을 추가해준다. 조동사 뒤에 항상 뭐 나와야 된다? 동사 원형. 동사 원형이 뭐였지? 동사의 원래 형태.
자, can 뭐뭐 할수 할 수 있다. must 뭐뭐 해야 한다. will. 뭐뭐 할 것이다. 자, 일반 동사 그를 뺀 나머지는 다 일반 동사라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개 던져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go. 자동차. 그렇지. 뜻은 어디 가다. 가다. 어디 어디? 에. 굿. 자동사죠. 다음 drink. 뜻이 뭐야? 마시다. 마시다. 자동사야. 타동사. 하나, 둘, 셋. 자동차. 왜? 무엇? 을. 을 마시다. 잘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throw. 던지다. 자동사 타동사 하나 둘 셋. 자동차. 왜? 무엇? 을. 잘했습니다. 이렇게 꼭 구분하셔야 된다. 이거 가지고 모든 문제가 만들어진다고 했죠. 자, 다음 형용사. 형용사는 뭐를 수식 꾸며준다. 시작. 명사. 그렇지. 뭐로 끝난다? 니은. 예시가 생각나야 돼. 꽃. 어떤 꽃? 빨, 간. 노, 난. 날씨, 더, 울. 흔. 미. 이렇게 니은으로 끝나서 명사를 꾸며주는 애들을 형용사란다. 자, 부사. 부사는 여러 가지를 꾸며주고 수식해주지만 대표적으로 뭘 꾸며준다. 시작. 동사. 걷다. 느리. 개. 빠른. 개. 먹다. 마시. 개. 이런 것들. 거의 개로 끝나면서 동사를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애들이 부사였습니다. 다음 전치사. 전치사는 품사인데 어떤 품사야? 앞에 위치하는 품사. 맞아? 네. 전치사는 항상 그래서 뒤에 항상 뭐가 나와야 돼? 시작? 명사가 나와야 된다. 여러 가지 전치사들이 있었어요. 뭐뭐 안에, 인. 다시 뭐뭐 안에, 인, 뭐뭐 위에, on. 뭐뭐 아래에, under. 뭐뭐 옆에, beside 또는 next to. to, 뭐뭐 앞에, in in front, 뭐뭐 뒤에, behind, 뭐뭐 사이에, 뭐뭐 주위에, around. 자, 이런 전치사들 꼭 기억해 놔야겠죠? 네. 자, 여기서 선생님이 자세하게 몇 개 알려드렸어요. 뭐뭐? in, on, at. 자, 뒤에 둘 다 날짜나 기간이 등장할 수 있는데 기준이 있었어. 기준이 되는 전치사는 뭐였어요? on. on은 뒤에 뭐가 온다? 하루 단위. 하루보다 크면 in. 하루보다 작으면 에. 잘했어. 그래서 예를 들어 21세기. 자, 그러면 어떤 전치사가 나와야 될까요? 하나, 둘, 셋. in. 그렇지. 하루보다 크죠? 네. 그러면 영어로 in 21st century, 21st century 이렇게 되겠죠? 네. 다음 하루 단위라면 on 맞죠? 네. 예를 들어 오늘 22일이야. 그러면 on이 나와야 되지. 예를 들어 5시에 at 5 o'clock. 왜? 작으니까. 맞습니까? 네. 요거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 예외가 있었어요. 뭐예요? 원래 하루 단위에는 on이랑 같이 와야 돼. 예를 들어 on my birthday, on Christmas day. 그런데 하루라도 day가 빠질 때는 뭐가 온다? at이 온다. 예를 들어 at Christmas, at New Year. 맞아? 네.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접속사는 마지막으로 뭐와 뭐를 이어준다? 동사와 동사를 이어준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에 대한 접속사들은 뭐가 있었어요? and, but, or, so, because, although 정도들이 있었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문장 형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자. 네. 예.